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만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대만 갑권 지수도 사상 최고치고요. 홍콩 증시도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증시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어제 다시 좀 1%의 강세로 기대를 모았죠. 그 가운데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향방. 자, 특히 이렇게 좀 상반되고 있는 모습에 그 분석들과 전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AI 시대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 일단 디램 수급의 변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전통적인 그 서버 많이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은 데이터 센터 저쪽 멀리 구 넘어 있는 것을 갔다 갔다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거 잠깐 적혀놓고 우리가 전통적인 그 반도체 디램에서의 수요는 크게 이제 서버가 있고요. 네. 그게 한 45%입니다.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이제 휴대폰이 한 35%를 차지하거든요. 그다음에 PC가 10% 언저리 약간 높게 해요. 그 여전히 서버가 가장 높지만은 휴대폰하고 PC하고 합하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응용 분야 또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PC하고 스마트폰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보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온 디바이스 AI죠. 네. 이제 클라우드에 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챗GPT 같은 그런 AI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하고 PC에서도 웬만한 거는 처리하자는 게 온디바이스 AI 개념이지 않습니까? 다 아실 텐데 그 온디바이스 AI의 디램이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업데이트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간단히 이제 주가 향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시선이 완전 엇갈리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승승장구로 매수했던 그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좀 팔고 있고 SK하이닉스를 크게 매수하면서 신고가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실적 향상이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어진다면 그렇죠. 어디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2분기 실적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게 온디바이스 AI 말씀드릴게요. 네. 온디바이스 아까 말한 서버 말고 PC하고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넣게 되면은 메모리 용량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직은 시작이지만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PC입니다. 근데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PC에서의 메모리는 보통 12GB 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리고 12GB는 윈도우를 깔 때 6GB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피스라든지 이런 거 깔면은 또 6GB가 필요해서 윈도우하고 기본 백그라운드 하면은 12GB가 필요하고 여유를 가지려면 여기다 좀 얹어서 16GB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PC는 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온디바이스라고 해서 AI 기능을 넣게 되면은 그 AI 기능을 넣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몇십억 개냐 몇백억 개냐에 따라 갖고 AI로 인한 메모리 추가분이 생기거든요. 네. 12기가 얼마가 추가되느냐? 3기가에서 6GB가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PC에서 온디바이스가 많지가 않죠. 네. PC 100개 나오면 5개도 아직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향후 1, 2년 내에 20%, 30%, 50%로 증가되면은 PC 자체의 평균 메모리가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거에 대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이제 선보이면서 다음 달부터 출시를 하는데 거기에 장착된 소형 언어 모델을 쭉 펼쳤거든요. 그런 게 38억, 뭐 70억, 140억 있는데 그거를 PC가 감당하려면 메모리가 하여튼 2에서 6GB가 지금 메모리보다니까 한 50에서 70% 이상의 메모리가 능가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PC를 바꾸려는 교체가 2020년에 한 번 있고 나서 한 4년 차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C 교체 사이클도 내년도에 윈도우 11 내년 말에 교체되는 거 앞서서 올해 말에서 내년 사이에 일반 PC도 교체 주식의 사이클이 오는데 마침 AI 장착된 것이 오퍼가 되니까 네.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기본 가정이죠. 그럼 PC에서는 메모리가 추가적으로 한 50에서 70% 늘어나는 건데 PC의 비중은 10%밖에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에서의 메모리 비중이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조금 희망과 달리 이미 하이엔드 스마트폰은 AI를 추가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메모리인 12GB가 되고 있어서 당장은 지금 스마트폰은 메모리 확장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스마트폰도 한 2, 3GB의 추가적인 메모리는 따라올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PC가 스마트폰이 향후 1년 내에
AI 채용률이 한 20% 이상 된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70%, 그다음에 휴대폰은 한 20% 늘어간다고 하면은 네. 결국 이 컨비네이션 하면은 D램 수요가 한 2.4% 정도가 증가되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의 2분기 실적이 아니지만 내년도 넘어가서 내년 상반기 됐을 때는 D램의 수요가 2.4% 수요 증가의 효과가 예상되는 거고요. 이게 얼마 정도 효과냐? 2.4%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데 D램이 보통 1년에 성장하는 것이 15에서 28%입니다. 15에서 18% 성장하는데 이 정도인데 2.4%가 얹혀지면은 D램이 가격이 내려갈 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는 적지 않은 효과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에서 온디바이스 AI가 확대가 되면은 D램에서도 수요가 한 10% 20% 증가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수급이 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렸는데 오늘 원래 준비를 안 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올해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40조입니다. 내년에 컨센서스가 한 55조에서 60조예요. 네. 지금 1분기 실적이 6조 6천억이에요. 2분기가 지금 한 8, 9조 되거든요. 올해 평균이 한 40조 정도 돼 있고 그다음 내년도의 컨센서스가 50에서 60조 가까이 돼요. 네. 그런데 어저께 일부 외사에서 제가 확인한 거 아니고 저도 들은 거지만 외사에서는 거의 100조를 불렀습니다. 예? 네. 그거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는데 컨센서스 한 5, 60조보다 거의 2배거나 엄청 많은 거잖아요. 적게 잡아도 한 30%. 거예요? 네, 그것이 HBM의 기존에 있는 거 말고도 D램이 일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온 디바이스 AI는 HBM일 수도 있고 일반 로우 파워나 다른 LLW라는 다른 D램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주 강력한 HBM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D램하고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D램 가격의 상승이 높다면은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내년도의 D램 평균 마진 한 40% 30% 후반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콤비네이션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아직 그 100조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만약에 높아진다면은 이 온디바이스의 효과도 가능성을 잡는 거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일단 지금 내년도까지 일어나는 PC나 휴대폰의 20% 이상이 온디바이스 되고 메모리가 70% 20% 증가되면 기준에서 2.4% 말씀드렸고요. 이제 2, 4분기 실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 자체가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00조라는 숫자만 90몇 조라는 숫자만 들었을 뿐이지 그 좀 가격이나 이런 폴캐스트 못 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추론해 본 겁니다. 네, 일단 5, 60조 정도의 내년에 그 이익 전망이 100조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D램 수급이 굉장히 좀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 그렇죠. PC와 스마트폰에서 온디바이스 AI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실적 전망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실적 전망은 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원래 기대치가 4주 전에 5월달 초에만 8조 정도였거든요. 2분기 실적이. 근데 지금은 9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한 1조 정도가 예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큰 건 반도체죠. 반도체가 4조였다가 거의 5조 정도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이랑 똑같은 얘기는 D램하고 낸드 가격에 대한 전망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10% 초반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건 전부 다 대부분 D램은 한 10% 중반, 낸드는 10% 후반까지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HBM이 퀄리티로 통과됐든 아니든 2분기 실적은 거의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실적 자체만 본다면은 삼성 하이닉스 예상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은 9조, 그다음에 반도체가 한 5조 이상 이렇게 지금 최근 나온 리포트이고요. 하이닉스는 지난 분기에 2조 9천억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4조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거의 5조 또는 6조도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개념에서의 D램과 낸드의 가격 전망의 상향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AI 핵심 반도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만 닉스 뛰어넘어서 이제 28만 닉스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평균 주가는 한 23만 원 가량인 것 같네요. SK하이닉스 매력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으세요? 목표 주가 25만 원 또 30만 원 또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오려면은
그 계속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통과되더라도 상당 부분의 마켓시어는 하이닉스가 계속 가져간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올해 이익이 23조 원 얼마간 간에 내년도 이익이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년 이익이 안 내려간다고 보는 게 컨센서스입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올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온디바이스 효과에 따라서는 안 내려간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을 분명히 들어가면서 의미 있게 비중을 차지하면은 여태까지 하이닉스에 대한 그 비중이 높았던 투자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둘 간에 완전히 동떨어서 가기에는 조금 상황이 애매모호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익이 증가하면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를 향해서 아직은 좀 남았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가벼운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HBM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 모 반도체, H모 반도체라는 장비 회사의 또 행보가 또 주목을 끌고 있어서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진 않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렸던 이슈가 있었죠.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물론 성장을 하겠지만 그 바구니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가기에는 쉽지 않은 모양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럼 전망해 주시죠. 삼성전자는 지금 목표 주가 11만 원 하는데요. 11만 원대 11만 원, 보통 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이 하는데, 그걸 달성하려면은 HBM 통과가 기본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발판을 구축해서 나아가면은 그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곱하기 0.8, 0.7 목표 주가에 그 정도에서 머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네, 발만전자의 안착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잘 세우실 수 있도록 모장님께서 의견 주시죠. 투자 전략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됐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됐다 하면 삼성전자가 4면은 하이닉스가 1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아직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하이닉스를 한 3, 삼성전자를 1 정도로 가지고 실질적인 그 소식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헷갈리면은, 삼성 하이닉스 헷갈리면 사실은 해외에 AI 관련되는 주식을 반 정도 사시고 나머지 반 가지고 하이닉스계 삼성전자를 나누시는 이러한 전략만이 그나마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목해야 될 이슈 어떤 것 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주목할 이슈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그 금리 인하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한 번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결국은 두 번으로 간다든지 경기 침체가 아니면서, 그 얘기는 9월 하고 12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애들을 한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2,800선으로 갈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2,800으로 갈 때 드라이버는 삼성전자가 이끌 수도 있는데, 아까 HBM이 잘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는 그 2,800 가는 거 시간이 좀 몇 달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대선 얘기도 하고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윤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